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하이브의 미국 현지화 걸그룹 캐츠아이의 데뷔 싱글이 디지털 싱글로 28일 나왔는데요. 캐츠아이는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결성된 미국 걸그룹이고요. 한 명의 한국인이 포함된 총 6명으로 주로 영어권에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곡의 제목은 데뷔인데요. 노래는 일단 이거 잠깐 들어볼 건데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완전 팝이죠. 노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오늘은 이 곡의 리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JYP가 거의 비슷한 시기, 약간 앞선 시기에 먼저 미국 현지화 걸그룹을 똑같이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시켰어요. 비차라는 팀인데요. 그 팀은 이제 오디션 종료할 때 신곡을 내고 그 이후에 1차, 2차 싱글까지 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JYP 비차와 하이브의 캐츠아이를 비교하게 되겠죠. 각각의 팬분들은 그런 걸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두 팀 중에 뭐가 더 좋냐, 뭐 어느 팀이 더 뛰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팀 모두 K-팝 회사가 미국의 현지화 걸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똑같은 전략으로 했으면은 당연히 두 팀 중에 어느 뭐 팀이 더 좋냐, 노래가 좋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캐츠아이의 곡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팀이 오디션 방송 때부터 이 K-팝을 가지고 미국의 현지화 팀을 만드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게 출발을 했어요. 오디션 때. 그리고 나서 데뷔한 지금 모습을 봐도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팀을 비교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지금 미국 걸그룹을 도전하고 있는지, 이 두 회사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K-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전에 한창 이제 K-팝이 작년 정도에 이제 한창 핫했을 때 K-팝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토론들을 뭐 방송에서도 하고 뭐 기사에서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그 깊이는 다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K-팝이 무엇인가 라는 논쟁에 이 두 팀, 이 두 회사가 선택한 다른 포인트가 가장 그 논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자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디션 방송 리뷰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JYP의 비차는 그냥 K-팝 걸그룹을 영어권 멤버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팀을 제작하는 프로세스, 시스템도 그랬고, 그들의 곡의 장르도, 그들의 안무도, 퍼포먼스도, 캐릭터도 그냥 지금 K-팝에 있는 걸그룹 형태를 닮아 있어요. 거의 그냥 그 형태거든요. 그 형태를 그냥 외국 애들이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하이브의 형태는 K-팝의 시스템으로 팀을 만들었지만 이 팀의 장르나 멤버들의 컨셉이나 이 팀의 형태는 원래 이런 영어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팝문화에 있던 걸그룹의 형태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은 K-팝 형태가 섞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K-팝에 정말 이제 좋았던 포인트만 넣으려고 했고 최대한 안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예 안 넣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K-팝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결국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인트를 치자면, 그러니까 그냥 K-팝, 코리아 팝이라고 했을 때 코리안 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부르는 팝,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국의 음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코리아 팝, K-팝 이렇게 했을 때는 장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음악을 갖고 와서 또 원래 있던 아이돌 형태를 갖고 와서 우리 형식으로 바꾸면서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형적인 곡의 장르도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장르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곡을 딱 들었을 때 K-팝 형식, 여러 명의 멤버가 들어가서 파트를 잘게 쪼개면서 나오고, 거기 밑에 깔리는 가상악기부터 해서 어쨌든 도입부, 그리고 전개, 하이라이트, 그리고 전환, 하이라이트, 댄스 브레이크, 뭐 하이라이트, 폭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딱 요런 흐름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없었어요. 근데 곡마다 흐름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K-팝의 이 전형적인 진행이 흐름이 하나의 장르로 불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바뀐 거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K-팝 아이돌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팀이 엄청 많은 팀과 엄청 많은 곡이 이 전형적인 진행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막 자유롭고 팝 안에서도 뭐 다른 락에서도 진행이 자유롭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진행을 뭐 10,000개 이상의 곡이 따라갔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진행을 살짝 바꾼 거긴 하지만 어쨌든 딱 요렇게 되는 진행을 엄청 많은 팀들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K-팝이라는 장르로 묶을 수 있겠어요. 이게 K-팝이라고 하기가 이름이 좀 혼동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코리안 아이돌 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정확히 말하면 코리안 아이돌 팝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K-팝이라고 줄여서 K 안에 코리안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 K-팝 같다라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일반 분들도. 그리고 어떤 음악은 K-팝 아이돌이 해도 이거는 뭔가 팝 같고 그런 구분을 느낄 수 있는 게 한동안 아주 많은 팀들이 거의 비슷한 진행을 한국 아이돌들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장르로서의 구분.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그런 K-팝이 뭐냐에서 논쟁은 결국 이 국적과 장르 구분이 모호하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걸 정확히 누군가가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던 정의로도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팝의 한 갈래로 이 코리안 아이돌 팝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게 음악적 장르의 구분 말고도 K-팝은 결국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음악적 장르로도 구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구분되는 음악의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지하 아이돌 형태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라고 묶을 순 없고 일본의 라이브 아이돌이라는 형태거든요. 라이브 아이돌. 그러니까 라이브 아이돌은 주 활동을 공연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팬들과 대면 이벤트를 아주 활발히 하면서 그리고 관객이 이 문화에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일본에선 지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라 메이저 아이돌들도 이런 형태가 많죠. AKB도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 그리고 AKB는 끝까지도 지금도 이 형태를 유지는 하고 있죠. 근데 이 형태는 일본이 만들어낸 형태예요. 근데 이걸 J-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J-팝이라고 하면 J-팝도 우리나라처럼 K-팝을 정의할 때처럼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팝이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 음악을 서양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J-팝이다라고 뭔가 장르적 구분할 때는 그런 요란한 신스가 들어간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또 J-팝이다라고 저도 아까 말한 K-팝처럼 하나의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J라고 재패니즈 팝이라고 하면은 약간 모한 명칭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그 게임 음악에 들어가는 그런 요란한 신스 음악은 다른 나라에 없는 형태긴 해요. 일본이 가져가서 퓨전으로 한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본식 애니메이션 음악이라고 또 장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K-팝, 코리안 아이돌 음악처럼.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일본의 라이브 아이돌 형태, 지아이돌 형태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미 그런 라이브 아이돌, 지아이돌 팀이 40팀이 넘어요. 근데 이 팀의 다수는 시스템도 일본의 라이브 아이돌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음악도 그냥 일본 형태를 한 팀들이 많은데 전부가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일본의 라이브 아이돌이라는 시스템만 가져오고 음악은 그냥 한국 음악 오리지널 곡도 내고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일본의 사운드도 안 쓰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팀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팀을 J-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전 아무도 이 팀 J-팝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분들이. 이 친구들 중에 그냥 일본 음악을 노래하는 친구들은 J-팝 커버팀이다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이 오리지널 곡을 한국어로 발표하고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안 쓰는 곡들이 있는데 그 팀들을 J-팝이라고 하기엔 뭔가 그냥 일본식 아이돌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음악 장르를 J-팝이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예를 들어 일본의 CJ팀들 INI, JO1 같은 팀을 K-팝 팀이라고 하는데 이 팀들은 사실 음악 장르도 전형적인 K-팝 아까 말한 코리안 아이돌 장르를 하기 때문에
K-팝 장르를 하는 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들이 모든 노래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K-팝 아이돌들도 모두 그 K-팝, 제가 말한 K-팝 장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팝도 하고 뭐 힙합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하잖아요. 락도 하고 메탈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음악 장르 K-팝보다 더 상위에 K-팝 아이돌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도 일본 라이브 아이돌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다른 장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 라이브 아이돌 시스템을 갖고 와서 완전 우리나라 K-팝 장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K-팝 아이돌 시스템을 가져가서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가져가서 일본 지금 아이돌 같은 음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의 BMSG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든 회사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가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보이그룹 아이돌 형태 팀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비퍼스트라는 팀을 데리고 있는데, 그 팀이 K-팝이냐 J-팝이냐 이 논란이 있을 때 거기는 완전 회사 자본부터 제작자부터 밑에 있는 팀부터 다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그 팀이 그 안에서 K-팝 장르의 음악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일반 힙합이나 팝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K-팝이 아니라 팝이나 힙합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항상 우리는 뭐 K-팝이 아니라 뭐 JK-팝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누군가는 뭐 X팝이다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 캐치아이도 우리는 K-팝을 넘어서는 뭐 글로벌 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면 그 안에서 꼭 K-팝 음악 장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하니까요. 근데 결국 그 시스템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BMSG의 비퍼스트는 K-팝 아이돌 시스템으로 만든 일본 팀인 거죠. 근데 그걸 K-팝이라고 할 필요는 없이 K-팝 아이돌 시스템을 썼다.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까 말한 일본식 라이브 아이돌 시스템을 쓴 팀들도 일본식 라이브 아이돌 시스템을 사용한 한국 팀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 플랫폼을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얘기하려는 JYP와 하이브는, JY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냥 K-팝을 장르를 그대로 해외 현지화팀에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JYP도 K-팝 아이돌 시스템 기반 위에 또 K-팝 장르까지 시키는 거죠. 외국 팀한테. 근데 하이브는 K-팝 시스템으로 그냥 해외 음악을 시키는 거고, 거기서 노선이 달라진 건데, 이거는 좀 JYP랑 하이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생각을 하나 JYP가 성공 방정식을 좀 저렇게 특수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JYP는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이제까지 경험이 길게 있잖아요. JYP라는 회사에. 근데 그 안에서 글로벌에서 아주 큰 성공을 했던 경험을 한번 쌓으면은 그 성공 방정식을 꾸준히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먹히니까 JYP에는 그게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JYP라는 프로듀서의 이미지를 내세워서 오디션을 개최한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JYP가 되게 열정적이고 막 명언 쏟아내고 우리는 인성을 강조하고 막 울고붓고 막 하다가 데뷔시켜서 어떤 음악에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하면은 잘 돼. 이 팀이 지금 JYP에서 여성팀이 제일 잘 된 게 트와이스잖아요. 그리고 남성팀들 중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인데, 스트레이키즈는 프로듀서를 본인들이 하니까 이 스트레이키즈를 다른 팀에 그대로 이식하긴 힘드니까 그러면 그 전에 2PM.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JYP는 지금 한국에서 트와이스랑 2PM을 만들어서, 2PM은 예전이었지만 그때도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고, 트와이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K-팝 팬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JYP로 오디션해서 그 나라에서 여성팀이면은 트와이스, 남성팀이면 2PM, 이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성공을 하니까 일본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도 그냥 미국 멤버들로 그대로 트와이스 같은 팀을 만들고 있거든요. 곡도 그렇고 그 캐릭터성도 부여하는 게. 근데 이게 계속 성공을 하니까 JYP는 그냥 이 방식대로 가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냥 그 나라 현지인을 뽑은 K-팝 장르를 하는 완전 K-팝 팀 같은 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JYP는. 근데 하이브는 물론 현지인을 뽑아서 이 K-팝스러운 음악을 시키면은 그게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시작할 때 더 유리하겠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충분히 한국 팀들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 팀들이 파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K-팝 시스템만 가지고 그 현지와 그 현지에서 인기 있는
음악을 하겠다. 그거는 이미 반대로 하이브는 한국 팀들을 데리고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르세라핌은 K-팝 시스템으로 K-팝 한국 애들로 팀을 만들었지만 남미를 공략하려고 그쪽 라틴 음악을 시키고 있고, 근데 요번에 미국 팀도 아예 보시면 그냥 팝 음악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걸그룹 형태의 음악도 하고 있고 스타일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난다. 저는 두 팀의 방향이 다 이해가 돼요. JYP는 해외에서 그냥 그 나라의 트와이스, 그 나라의 2PM 혹은 스트레이키즈를 만들기만 해도 즉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하이브는 이 K-팝의 시스템에 좀 더 근원적인 이해를 가지고 K-팝이 과연 장르적인 강점이 있을까? 이미 우리가 말했던 K-팝 아이돌 스타일이라는 그 음악 장르는 한국에서도 점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K-팝 장르에 대한 힘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K-팝이 뭐가 남나? 그 한동안 했던 K-팝 음악 장르, K-팝 아이돌 음악 장르가 사라지게 돼서 우리가 뭐 팝을 하고 재즈를 하고 메탈을 하게 되면 그럼 K-팝은 아무 장점이 없나? 효력이 없어지나? 힘이 없어지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는, 엘리트 음악가, 엘리트 아이돌을 지향하는 K-팝 시스템은 남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K-팝 장르보다 이 K-팝 시스템이 더 중요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이브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K-팝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음악을 해보자. 예를 들어 유럽에 가서는 이 K-팝 시스템을 가지고 락그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K-팝이냐 아니냐? K-팝 음악 장르는 아닌 거죠. 근데 K-팝 아이돌 시스템으로 탄생한 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우리가 좀 잘하고,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JYP가 잘못 선택했고 하이브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K-팝 시스템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해외에서는 이 K-팝 시스템이 너무 힘들고 비인간적이고 막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제거하면서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좋은 팀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만큼 노래랑 춤을 같이 출 수 없는 수많은 팀들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폐해는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때는 맞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음악 장르들을 했을 때 어떠한 팀들이 탄생을 할까?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돼서 AI가 수많은 창작인들을 위협하는 시대에서도 이 우리 K-팝 아이돌 시스템이 AI와 접목도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 두 팀이 나온 걸 보면서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두 팀의 성적은 나쁘진 않다. 근데 기대만큼 막 엄청 폭발적이진 않다. 근데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막 수치를 깎아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수치는 비차도 그렇고 캐치아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비차는 어쨌든 그냥 그럼 K-팝 팬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K-팝 팬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이 멤버들의 다양한 국적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K-팝 팬들을 일단은 베이스로 팬들을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캐치아이는 어쨌든 그냥 K-팝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 그냥 아메리칸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으면 저는 음악도 조금 더 팝적으로 더 가고, 그리고 하이브도 그냥 좀 뒤로 빠지고, 이거 유니버셜이 미국에서 하니까 그쪽에 맡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니면은 하이브가 처음에 나와서 이 시스템과 K-팝 장르에 대한 구분을 제가 오늘 얘기했듯이 확실히 좀 정리를 해서 이 친구들의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알렸어야 사람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좀 애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차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JYP에서 JYP의 비차처럼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하이브 팬 혹은 K-팝 팬들만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이 K-팝과 상관없이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다라는 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그렇게 그 마케팅 포인트는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이브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K-팝 카테고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의 그 데뷔 과정을 담은 그런 뭐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 나와서 이제 해외에서는 일반 팬들한테도 어필은 하고 있는데, 그 노래는 저는 사실 두 팀의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캐치아이의 이 데뷔곡도 아까 말한 그런 포인트에서 예전에 걸그룹 향수가 나오면서도 노래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드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비차도 K-팝 장르의 곡인데 거기도 되게 수준급의 곡들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구석들이 있고 복잡한 구석이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 종토빵,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직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곡만 들었을 때는 두 팀 다 저는 굉장히 좋은 곡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은 캐치아이가 더 힘들 거예요. 이게 K-팝 팬분들에게도 외면받고 그 아메리칸 시장에서도 관심을 안 주고 요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하이브라는 힘으로 좀 어느 정도 마케팅을 보완을 해야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됐을 때는 이 캐치아이 같은 형식이 K-팝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그 나라의 음악이 잘 된다면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점차 나라마다 넓혀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시스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팀들도 그 K-팝이 무엇인가, 그리고 K-팝의 진짜 강점이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가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사실 그 해외에 이미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이 K-팝 아이돌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그 나라의 현지화 팀들을 만들어서 K-팝 음악 장르도 하고 그 나라 음악 장르도 하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은 팀들이 많거든요. 이미 이거 K-팝 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나라 팀들을 그럼 우리가 K-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K-팝 아이돌 시스템에서 탄생한 그 나라의 아이돌 팀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되죠. 예. 어쨌든 두 팀의 음악 정말 좋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브 얘기를 했는데 하이브와 미니지님 얘기를 몇 번이나 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가, 이게 그냥 전쟁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제가 제 이야기가 진짜 아무 쓸모가 없게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은 제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분들보다 제가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 편을 들었다 하면 그 짤방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려고 대기하는 훨씬 많은,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먹이를 던져줄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그럼 멤버들은 누가 멤버들을 보호해주고 있어?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서로 고소하고 공방하면서 지금 아일린 멤버들, 르세라핌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 근데 저도 거기에 먹이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저도 확실히 저의 의견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도 뭐 누가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저는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팬들분들은 또 상대편을 공격하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팬들끼리 싸움도 되지만 그 멤버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본적인 의견은 이 사건 초기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엄청나게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얘기도 포함해서 또 시간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